벡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평면 벡터라는 것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나타나는 벡터를 이제 공간 벡터. 이게 2차원에 있던 벡터를 2차원의 형태를 벗어나서 3차원의 형태로 간다는 건데, 가장 공간 벡터라는 것을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정육면체, 직육면체.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벡터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의 벡터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고, 요 뭐 밑으로 움직이는 벡터도 존재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요 존재하는 벡터들을 다 한번 A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한번 C라고 한번 해보자. 자, 요렇게 주어졌을 때, 자, 여기서부터 대각선 벡터. 자, 요런 벡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게 바로 공간 벡터야. 사실은 별로 어려울 거는 없어. 우리 근데 요거 항상 벡터 얘기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제일 중요한 거 벡터를 생각할 때, 벡터는 시점이 자유롭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자,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여기서부터 이런 벡터가 있다라고 치자고. 이거 A라는 벡터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거랑 길이가 똑같고 방향이 똑같은 이런 벡터가 있어. 방향도 똑같고 길이도 똑같아.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 벡터 A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점을 일로 옮겨서 생각해도 전혀 무방하고,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관점으로 갈 수 있냐면은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결국에 우리는 이 벡터를 해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점을 내가 자유롭게 이동을 해가지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점, 그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거지. 지금 봐봐, 요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에 해당하는 요 벡터를 구하고 싶어.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A 벡터랑 B 벡터랑 C 벡터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데, 우리 좀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A, B, C 더하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제일 처음에 A축의 방향으로 가. 그런데 벡터는 시점에서 자유로우니까 이 벡터를 여기다 갖다 놔도 상관없겠지. 이것도 똑같은 B야. 요 C 벡터 마찬가지, 요거랑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얘를 여기다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는 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최초로 구하려고 했었던 요 대각선 벡터,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건 기억나잖아. 평면 벡터 할 때도 당연히, 자, 이 벡터랑 요 벡터 더하면은 요 벡터 나온다는 거. 얘는 뭐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그 벡터의 해석, 이런 것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되고, 뭐 당연히 기억이 날 거야. 자, 이게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요 벡터라는 것을 요거와 요걸로 성분을 나누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성분에 대한 개념은 이런 그냥 일반적인 공간 벡터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좌표 공간. 좌표 공간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벡터를 각각 x, y, z 축에 평행한 어떤 벡터의 성분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거야. 그래서 공간 벡터 이거기 때문에 별로 사실 공부할 필요는 없어. 일단 뭐 실수배 하는 거는 뭐야? 2배, 3배, 4배 되는 거. 이런 거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는 단위 벡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단위 벡터는 뭐니? 1. 단위 벡터 그래 1. 자, 크기가 1이야. 해치운 거예요. 해치운 거. 그렇지, 그런 거.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해. 그럼 만약에 요런 벡터가 있다라고 치자. 우리 요런 벡터는 보통 여기서 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B점이라고 하는 벡터를 하고 얘를 내가 벡터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지? 그거 좌표로요? 아니지, 그냥 절대값 이렇게 표시를 해. 요거는 우리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얘가 길이야, 길이. 그러면은 이런 방향이고 길이가 1인 요런 벡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 A라는 벡터에다가 뭐를 곱해주면은 얘가 길이가 1이 되겠니? 이것도 결국 실수배잖아. 얘는 실수거든. 벡터는 어떤 길이라는 성분과 크기라는 성분이 동시에 들어있는 애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실수배 K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K배를 해주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만큼 이제 줄어드는 느낌이지, 이거는. K배만큼 줄어드는 느낌이지. 그럼 줄어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1로 줄이려면은. 결국에는 얘의 단위 벡터는 이 실수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절대값 A 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린 이것을 단위 벡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배워왔어. 아니 배웠어. 내가 알려줬어. 내가 분명히 내가 벡터 수업을 한 게 너밖에 없거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하면서 이거 분명히 얘기했던 기억이 나. 저만 수업해요? 벡터요? 지금 뭐 기아 들어간 애가 누가 있어? 걔네들 여기서 수업 한 번도 한 번도 안 했지. 다 지금 가이드 했을 텐데. 자, 얘네들 단위 벡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표시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요런 비슷한 문자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석을 해야 하냐면은 바로 단위 벡터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이거 물리 시간에 이런 것 같아. 다 할 거야. 이게 왜냐면은 사실 물리나 전자기하학에서는 우리 IJK가 나타내잖아. 어떤 벡터 공간 벡터를 나타낼 때 어떻게 되니? 뭐 A에 I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막 다양해. 표시는 다양해. 플러스 B에 J 플러스 C에 K 뭐 이런 식으로 이게 X, Y, Z에 대한 단위 벡터들이야. 요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햇을 쓴 것은 이제 물리 선생님이 그렇게 했지. 물리학과에서 보통 햇을 많이 써. 그러니까 물리나 이쪽에서는 햇을 좀 쓰고 전자공학 이런 쪽에서는 이걸 훨씬 더 많이 써. 아니면은 이 I를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배운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이냐에 따라서 딱 틀린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에서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그냥 익숙해. IJK라고 쓰는 게 되게 익숙해. 보통 IJK로 많이 썼거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것은 나는 지금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요걸 쓸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게 제 공간 벡터의 성분으로 남은 XY 공간 좌표에서의 벡터의 평균인데 지금 바로 배울 거야. 지금 보고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기다려보세요. 결국에는 그냥 좌표 축 하나가 더 늘어났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벡터는 그냥 일반적인 벡터의 해석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공간 벡터가 성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우리 이런 공간 좌표 안에 점 하나를 내가 한번 찍어볼게. 이 정도 찍고 얘가 한 이 정도 있는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정문제예요? 직면면처럼 합시다. 자, 요런 점 내가 T를 적어볼게. 여기를 A, B, C 요런 좌표로 생각해볼게.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X좌표니까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y좌표니까 B, 여기가 z좌표니까 C.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지금부터 우리가 해석할 사항은 바로 요 A, B, C까지 가는 점,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 원점이라고 했을 때 O에서 P로 가는 벡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이걸 생각해 볼 거야. 자, OP 벡터야. OP 벡터.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으냐 이거지. 자, 얘는 우리 좀 전에 요거 했던 것처럼 X축의 평행, 여기 Y축이겠지? Y, X, Z축이라고 봤을 때 얘는 봐봐. X축으로는 A만큼 가는 벡터, 그리고 Y축으로는 B만큼 가는 벡터, Z축으로는 C만큼 가는 벡터를 합쳐놓은 게 바로 OP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바로 이렇게가 될 테니까. 덧셈 하면 다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OP라는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OA 플러스 OB 플러스 O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럼 이 각각 OA, OB, OC라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 자, 각각의 OA를 향한 단위 벡터, 요만큼 단위 벡터라고 해볼게. OB를 향한 단위 벡터, 요만큼, 그리고 OC를 향한 단위 벡터를 A배만큼, B배만큼, C배만큼 해서 더한 거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OA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보통 이제 수학에서 가르쳐 줄 때야. 이것은 여러 학교에서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가르쳐 줄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보통 우리 수학 교재라든가 이런 것에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한번 써줄게. 보통은 이 X축의 단위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은 원 이렇게 많이 써. 이 Y축으로 향한 단위 벡터를 2에 2 이렇게 많이 쓰고, 자, Z축을 향한 단위 벡터를 2에 3의 벡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쓴다고 이거야. 그럼 봐봐, 얘는 X, 요 점이 무엇이겠니? 얘 여기가 1인 거야. 여기도 1이고 당연히 여기도 1인 이런 벡터들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OA라는 벡터는 결국 A배를 한 거지. A에다가 2에 1을 한 게 OA 벡터가 되는 거야. A는 실수배야. A까지 간 거잖아. 1 곱하기 A를 한 거니까. 자, 두 번째. B에다가 2에 2를 한 거고, OC 같은 경우는 C에다가 2에 3 했던 것을 우리는 결국 다 더한 게 OP 벡터가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봐봐.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한 이 벡터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을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OP의 벡터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해왔다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이런 공간 벡터가 딱 나왔을 때 이 공간 벡터를 이렇게 각각의 X축, Y축, Z축의 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을 연습을 좀 더 많이 하게 돼야 될 거야. 그리고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결국에는 길이는,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이게 바로 뭐야? OP의 절대값을 씌운 길이가 값이 되겠지. 그럼 이 OP를 향한, OP에 해당하는 요런 OP의 절대값에 OP를 향하는, OP에 해당하는 단위 벡터는 어떻게 돼? OP 절대값 분의 1 OP,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은 이 OP에 해당하는 단위 벡터까지 최종적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 이 개념적인 게 별로 어렵지 않아. 문제를 풀었을 때. 저기 A,
되게 점이 A 좌표인 거죠. X 좌표가 그치? A. X 좌표가 A냐. 1 곱하기 이게 이 원의 벡터가 단위 벡터니까 그냥 거기다 A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크게적으로 좀 어려울 거는 없고 결국 공간 벡터도 이 성분 연산 같은 것들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땐 연산이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 숫자 여기 A 길이 B를 우리가 다 구해야 되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공간 위에다가 공간 좌표 위에다가 어떤 벡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놓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부터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부터 연산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 연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 공간 벡터가 있고 B라는 공간 벡터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돼? 그러니까 A 성분끼리,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Z 성분끼리 더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여기서 A를 A, B, C라고 두고 B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둔다면 얘는 뭐야? 그러니까 A 더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더하기 B 프라임, C 더하기 C 프라임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자, A에서 B를 빼게 된다면은 얘는 A 빼기 A 프라임, B 빼기 B 프라임, C 빼기 C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이런 것들 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까지 우리 평면 벡터에서 했었던 것들이 연산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연산 기법에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뭐 일단 이 정도가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좀 들떠줬고, 여기 아직 내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내적 해야지. 내적까지 가는 게 낫겠다. 외적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응? 외적이. 외적은 일단 고등 수학에서는 안 나와. 아 2009에도 안 나와요? 안 나와. 2000 요새 나와요? 외적 자체는 고등과정에서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물리에서만. 물리에서만 나와. 근데 물리에서도 실제로 외적은 안 나와. 안 나와요? 물리 2에 나오나? 물리 2에서 나오나? 고등 물리가 고등 수학보다 기본이. 그러니까 물리를 제대로 배우려면은 사실은 기하랑 뭐 미적분 이런 것들 다 해야지 뭐 사실은. 근데 현재로서 그것이 제대로 수학적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물리 교육이 그냥 개념적인 교육밖에는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미적분을 물리쌤이 가르쳐줬어요 작년에. 아니 해야 돼 사실은. 물리에서 다 하는 거야 진짜로. 자 봅시다. 이렇게 되고 자, 공간 벡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이걸 얘기해 줄까 말까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향 코사인이라는 게 있거든. 방향 코사인. 이게 각각의 단위 벡터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 이게 우리 이제 방향 코사인이 뭐니? 혹시 기억나니? 방향 코사인? 배웠어요? 응? 배웠어요? 아니 근데 내가 가르쳐 줬는지 안 가르쳐 줬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처음 들어본. 자, 우리 그 평면 벡터에서 방향 코사인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런 벡터가 있고, 자, 이런 벡터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 자, 이런 글씨 그러면은 저기에 방향 코사인 저기 A1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코사인 세타요? 이것은 A 벡터 코사인 세타였나? 응? 자, 그러니까 여기 요거야. 요 방향으로 이 거리가 몇이 되냐 이거지. 이 거리가. A 벡터 코사인 세타. 자, A 절대값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은 바로 요 값이 나오는 거지. 그치? 맞니? 맞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 이쪽을 향하는 A
요것을 우리는 이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는 방향 코사인이라고 불러. 방향 코사인. 그러니까 자 봅시다. 이 코사인 값에 따라서 이걸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모르겠다. 그러면 봐봐. 이 A에 해당하는 이 방향 코사인은 사실 이런 좌표가 아닌 것보다는 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필요한데, 봐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할 때 어떤 벡터 A가 이런 식으로 있다가 한번 쳐보자고. 그러면은 이 벡터는 사실은 X축일 A1이라고 하고 Y축의 값을 자 A2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여기를 우리는 뭐 X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 0A 여기 절대값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결국 A1 벡터랑 같아지는 거잖아. 길이지. 요거랑 같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봐봐. 이 벡터는 A라는 벡터는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니? 코사인 스타로네. 응? 코사인 스타로네. 자, A1, B1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근데 A1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이거요? 쫄. 그렇지. 얘는 봐봐. 자, 요 A1이 요거잖아. 그치? A1이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A 절대값 분의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A1. 그치? 그리고 A 절대값 분의 A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이것을 있잖아. 얘를 여기를 뭐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그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요것이 A 분의 2때. 이 벡터의 방향 단위 벡터를 나타내려면 우리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야 지금. 그치? 요것과 요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감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감마는 1이 돼. 여기서 B1이 뭐예요? 응? B가 아니라 A2다. 미안. 저거 A2라고 써놨어. 그때 요것을 이제 그 벡터의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방향 코사인은 교과 과정 바깥의 문제야. 근데 너희들은 맨날 모르니까 내가 이게. 그래서 일단 방향 코사인이 뭐냐면은 그냥 방향 코사인 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생각해.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이 X축, Y축과 이루는 각도야 그냥. 걔에다 코사인 값을 취해준 게 그냥 방향 코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방향 코사인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값을 가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차원 공간이 되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점을 여기서 딱 놨을 때 X축과 이루는가, Y축과 이루는가, Z축과 이루는가 이렇게 있잖아. 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은 자,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감마는 1이 돼. 요거야. 요 얘기를 하는 게 방향 코사인. 방향 코사인 사실 요거 하나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냥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때요? 여기서 왜 A1을 이쪽을 향하는 단위 벡터를 내가 상정을 하려고. 단위 벡터가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단위 벡터잖아. A에 대한 단위 벡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A1에 대한 단위 벡터가 이거라는 거예요? 응? A1 밑에 있는 저거요. 이거? 그 밑에요. 이거는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요 벡터에 대한 성분이 요거라는 거야.
얘가 1이기 때문에 그치? A1에 해당하는 것에서 1만큼을 줄여야 되잖아. 요만큼을 줄여줘야 되잖아. 근데 요것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난다? 코사인 세타로 나타난다는 거야. 잘 이해 안 하니? 야, 설명한 나도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 않나? 틀리다고. 자, 봐봐. 자, 우리 이 A에 대한 단위 벡터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요거 1이야. 요 길이가 1인 거야. 1. 그러면은 자 봐봐. 내가 여기는 원래 A1까지 돼 있었잖아. 근데 지금 얘 성분은 요렇게 돼서 여기까지 줄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1이면은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해? 사인 세타. 그냥 코사인 세타잖아. 그치? 여기는 코사인 감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때문에 1이 나오는 거야. 그치? 단위 벡터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요? 이거요? 봐. 얘가 네. 요거잖아. 네. 아, 얘가 요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1이 나와야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니?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이지 뭐 내적. 공간 벡터의 내적은 우리 평면 벡터에서도 내적할 때 선생님 무슨 얘기 했었니? 내적이요? 내적. 내적의 물리적인 의미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뭐 우리 그 고등학교 수학 정도에서 다루게 되는 내적이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각도를 구하는 기술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냥 그저 각도를 내가 구하겠다는 거야. 자, A라는 벡터가 있고 A1, B1, C1이라고 할게. 자, B라는 벡터가 있다고 봅시다. A2, B2, C2 이런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어떤 벡터인지는 몰라. 어쨌든 뭐 A라는 공간 벡터가 이렇게 있고 뭐 B라는 공간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뭐 이렇게 평면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뭐 요 정도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요 정도가 되는 이런 벡터라고 공간에서 이런 벡터라고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내적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절대값 A, 절대값 A의 크기야. A 벡터의 크기, 절대값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A와 B의 내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 요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의 내적이라는 것은 조금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자 A 코사인 세타는 요거야 요거. 그치? 그러면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내적은 얘 뭐야? 얘도 실수지.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스칼라 값이 나와. 얘는 벡터를 내적하면 스칼라 값 그냥 숫자라는 거야 숫자. 그냥 숫자가 등장하는 거야. 그 숫자는 뭐냐? 자, 요 길이 곱하기 B 전체 길이. 요거 두 개를 곱한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야. 맞지? 뭔 소리인지 아니?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요거라고. 왜냐하면 봐봐. 내적은 각도를 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 요거에 집중을 하면 돼요. 자, 요거랑 좀 비슷하게 또 갈 수 있는 기술은 뭐냐면은 A랑 B랑 이렇게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니? 요 두 개의 성분들 다 곱해주면 돼. A1 곱하기 A2 B1 곱하기 B2 C1 곱하기 C2 요렇게 우리가 벡터를 이거 미친 사람 있었어? 야
내력하면서 칼라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냥 더해주면 돼. 아니, 그러면요 A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씌우는 저 값은 어떻게 구해요? 이제 지금 그거 구해야지. 야, 이거 뭐 기억 안 나냐? 좀 전에 했잖아. 이거 뭐? 아니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루트잖아. 그럼 곱해져요? 둘 다요? 그럼. 계산하기 복잡해서 그렇죠. 공간 벡터는 그래가지고 계산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야? 요거 두 개를 여기다 놓고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도 하니까 우리가 결국에 여기서 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뭐냐? 이것의 변형인 결국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A, B, 분의 A 내적 B. 자, 요걸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얘는 공식으로 치면은 되잖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곱하기 A2의 제곱 B2의 제곱 C2의 제곱 분의 A 내적 B는 뭐야? 요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A1, A2 더하기 B1, B2 플러스 C1, C2.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공식은 요거다 이거야. 요런 조건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나오는 건 두 개가 평행하다면 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평행하다면 내적은 뭐가 돼? 16? 아니지. 내적은? 아니 그냥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겠지. 아. 이게 평행하다면은 A 내적 B는 코사인 세타가 1일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될 것이고 자 A와 B가 수직이면은 A 내적 B는 그냥 0이 될 거야. 그렇지? 코사인 세타가 0이 되잖아. 근데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봐도 봐봐. 얘랑 얘가 수직이야. 내가 말했잖아. 얘랑 얘를 여기다 딱 내적. 그럼 0 곱하기 이거잖아. 그래서 그냥 0이 되는 거야. 내적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옛날 현우진 강의가 워낙 그 유명하다고 기하 쪽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 개를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현우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공간 지각 능력이 있으면 뭐 좋다고 다 필요 없대. 그냥 공간 지각 능력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대. 근데 나는 그 생각에 좀 반대야. 있어요. 공간 지각 능력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 진짜야. 훨씬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것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봐. 나도 몰라 그거. 나는 원래 이거에 좀 튀어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것을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돌려서 생각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애들한테는 가끔씩 나도 좀 이게 미안한 감이 있는 게 그런 거야. 야, 이렇게 돌렸을 때 당연히 직각이잖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왜 직각인데요?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한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이런 느낌이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 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조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 하나는 다 필요 없다. 아니야.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편리할 거야. 진짜로. 응? 야, 그래도 그 정도면 있는 거. 저요? 응. 제가 자, 벡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곱셈이라는 것 자체가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또 실질적으로는 어떤 벡터끼리의 곱셈이 결국엔 내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거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걸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을 이루는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직선의 방정식부터. 공간 좌표에 대해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수업 다 끝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할게. 너네들 저도 3년까지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3학년 때 막 그런 거 안 하잖아. 다 수능 준비하고 이렇게 뭐 일반 고등도 아니기는 하지만
2년 내에 이걸 다 끝내려고 생각하면은 2년 내에 하는 수학 자체가 너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던 양보다 많다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주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미친 거지, 미친 거. 저요? 어? 아니, 전부 다. 3학년 때는 수학 수업 안 해요? 어? 3학년은 수학 수업 안 해요? 수능 준비 시키잖아. 진짜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한다는 학교들은 다 2학년 때 다 끝내. 수학을 다. 아니, 수학 상하가 아니라 수학 고등 전 과정을 2학년 때 다 끝내. 선생님 그러면요. 그리고 3학년 때 바로 저기 심화 수학 이런 이름으로 들어놓고 나서 그때부터 수학 준비, 수능 준비한다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이런 걸로. 그러면 수학 상을 한 학기 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학 상하를 1학기 때 다 끝내고 또 수학 원투 뭐 이런 식으로 2학기 때 끝내고 다 그런 식으로. 끝내고 나중에 올라가서 미적분 기백 확정을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아니 그것도 상당수는 미쳐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1학년 때 수학 상하를 해. 2학년 때 수 원투 확통 미적분을 다 끝내. 기백은 안 해요? 지금 2학년들 기하 안 보잖아 중에서. 아 그럼 배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 그럼 내년 되면 이제 돌아버릴 테니까 아마. 돌아버릴 거니까 기하까지 해야 될 텐데. 그럼 왜 상하를 1년 동안 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건 나 지들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직선의 방정식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둡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의 직선은 공간 좌표에서는 그 위상이 평면으로 바뀐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그대로 또 직선이야.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방향 벡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조건이 뭐야? 이 방향 벡터라는 게 주어져 항상 공간 좌표의 직선의 방정식은. 그리고 플러스 두 가지 뭐가 나오냐면은 한 점이 나와. 이 방향 벡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런 직선이 하나 이렇게 뭐 공간 위에 이렇게 생겨놓은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치자. 뭐 평행해 보이지만 내가 이 점을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잡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 이제 관통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하강하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직선이 되겠지? 이게 x, y, z라고 할 때 x, z 평면에서는 여기서 만나고 z, y 평면에서는 여기서 만나는 그런 직선을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선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 방향 벡터라는 건 뭐냐면은 요 점에서 요 점 요렇게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방향 벡터라고 불러. 요 벡터를 우리는 방향 벡터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우리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느끼는 어떤 거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기울기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딱 방향을 준 다음에 그 방향 벡터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대신 방향은 바뀌지 않아. 계속 이 바뀌는 와중에서 그 중에 딱 어떤 한 점을 딱 특정을 지어가지고 이 점 지나는 이 직선 하면은 딱 하나의 직선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겠지. 그치? 이 방향 벡터를 보통 우리가 U라고 표현을 많이 해. U라고 U1, 2, 3로 하는지 보통. 이 방향 벡터를 U라고 하고 얘를 U1, U2, U3라고 보통 이렇게 써주고 이 한 점을 내가 X1, Y1, Z1 요런 점을 지난다라고 할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은 U3분의 Z-Z1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이 방향 벡터랑 한 점이 주어지는 게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방향 벡터 주어지지 않고 이거 대신에 어떻게 주어져도 되느냐? 두 점이 주어져도 상관없다.
그럼 두 점이 주어지면 그 두 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방향 벡터를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도 자, 요 점과 요 점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자, 요것 벡터와 요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그지? 요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쌤 저기 U1이 길이에요 벡터예요? 얘? 분모예요. 얘는 x 좌표에 해당하는 네, 좌표요. x, y, 아 이거 미안 이거 왜 붙였지? u1, u2, u1, u2, 이 숫자에 그냥 x, y, z에 대한 좌표. 됐지? 자, 두 점이 주어져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두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 요 점과 요 점을 이용해가지고 이 벡터를 여기 벡터를 이용해서 이 벡터를 구할 수 있잖아. 왜냐? 어떻게?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자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좌표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 두 점을 우리 x1, y1으로 할게. 두 점, p를 x1, y1, z1, q를 x2, y2, z2라고 내가 가정을 해준다면은 얘는 그냥 뭐야 빼주기만 하면 돼. 이 분모를 자 x2 마이너스 x1분의 x 마이너스 x1 x1을 하든지 x2를 하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쌤 이거 X1, Y1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 분의 y 마이너스 y1 z2 마이너스 z1 분의 z 마이너스 z1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우리는 뭐래 된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두 직선이 나오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같은 건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자, 코사인 세타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돼요. 왜냐면은 그 코사인 세타는 결국 뭐야? 왜냐하면 봐봐, 이런 직선이 있고 또 다른 직선 하나를 내가 볼게. 예를 들어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얘는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알 수 없어.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얘의 방향 벡터와 얘의 방향 벡터는 알 수 있잖아. 그럼 얘의 방향 벡터를 u1이라고 하고 얘의 방향 벡터를 u2라고 한다면 요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떤 직선 지워도 되겠지? 임의로 잡은 거예요 U1, Z2는? 뭐? 임의로 U1, Z2라고 한 거예요 벡터에? 야, 봐봐. 임이라는 게 없지. 저기 좌표가 상관없다니까. 봐봐. 벡터는 뭐야? 시점에서 자유롭다고. 이 직선이 아무 직선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야, 이런 직선 방향 벡터도 상관없어. 똑같은 거야 다. 이 직선이 아무 점이나 점점 찍은 걸 딱 연결하면 그냥 그게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내가 그 벡터 이름을 U1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여기 방향 벡터 보통 U라고 불러. 또. 그럼 봐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를 들어서 U1 직선에 L이 있는데 L의 방향 벡터가 U1이고 자 K의 방향 벡터가 U2라고 한다면은 L과 K가 이루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그냥 얘네 둘의 방향 벡터들의 코사인 X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요거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간좌표의 이 직선의 방정식, 공간좌표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해석하는 거는 근거가 항상 뭐가 되냐면은 방향 벡터가 돼. 쌤 이거요 L하고 K 사이에 있는 건 콤마에 곱하는 거. L과 K 사이의 각도 코사인 세타는 L과 K 사이의 코사인 세타는 아시겠습니까? 이 두 직선도 결국에 마찬가지로 평행이려면은 이 두 방향 벡터가 평행이면 되는 거고 수직이 되려면은 이 두 방향 벡터가 수직이면 되는 거야. 방향 벡터의 곱이 0이면 수직인 거고 방향 벡터의 어떤 그 평행이 되려면은
저기 뭐지? 실수배가 돼야겠지. 코사인 세타가 1이 돼야겠지. 0이 돼야겠지. 1이 돼야겠지. 그런 식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식 자체는 결국에는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유도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않을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면 돼. 중요한 것은 이거야. 그냥 이렇게 딱 됐을 때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의 방향 벡터를 알고 있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 그 방향 벡터를 구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오케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중에 이거는 정리를 한번 다시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요거까지 보통 우리 지금 일반형 표준형 일반형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직선의 공간좌표에 대해 직선의 방정식을 u1분의 x1 마이너스 x-x1 u2분의 y 마이너스 y1 u3분의 z 마이너스 z1 이렇게 같다지 쓸 수 있다라고 쳤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야? x축과 평행하다면 어떻게 될까? 저 x 가요? x축의 평행. x축이라다 여기서는 면으로 가야지. xy 평면에 평행하다면 z 값이 일정한 거예요? xy 평면에 일정하면은 z 값이 일정하겠지. z가 하나의 값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치? z가 하나의 값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러면은 x, y, z 평면이면 얘가 없어져.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돼? z는 뭐? 그치? z는 어떻게 z1 이런 식으로 나와버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면 xy 평면에 평행한 경우도 있고 뭐 xz 평면에 평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알겠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또 이런 것도 있어.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x축에 평행해. x축의 y가 일정. y랑 z가 딱 일정해. y랑 그러니까 y는 y1, z는 z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x, y 평면에 일정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야. 이거는 얘는 x, y 평면에 이렇게 되겠지.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결국에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냐면은 자 우리 기본 이렇게 봤을 때 u1분의 되게 오랜만에 쓰니까 꼬인다 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이렇게 해서 K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돼. 이렇게 되면은 봐봐 X라는 게 어떻게 돼? U1K 플러스 X1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리고 Y라는 좌표는 U2K 플러스 Y1 Z는 U3K 플러스 Z1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요런 것 이렇게 문제를 바꿔놓고 문제를 풀면은 문제 해석은 거의 다 이걸로 끝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평면의 방정식. 급하게 팍팍 나가고 있다. 평면의 방정식. 자 평면의 방정식은 다 적었니? 평면의 방정식. 마지막 평면의 방정식이야. 평면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은 공간좌표를 한번 적어볼게. 자, 여기 어떤 이런 평면이 있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 평면의 방정식은 어떤 식이냐면은 아까는 우리 방향 벡터,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이 직선을 딱 이루고 있는 이 방향 벡터를 구하고 있었지. 근데 이 평면 위에 있는 벡터는 몇 개나 있냐? 평면 소에 속하는 무한히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에 속하는 벡터로는 그 속해 있는 벡터로는 얘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것들을 취하냐면은 이 평면에서 수직인 이런 벡터를 우리가 취해. 얘 평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벡터. 우리 이런 수직인 벡터를 뭐라고 하지? 법선 벡터. 여기서 이제 법선 벡터라는 개념이 나온다. 법선 벡터. 이 법선 벡터라는 것이 나오고 이 법선 벡터는 보통 여기서는 n이라고 표시를 해. 노미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법선 벡터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더라고. 자, 법선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한 점이 주어져요. 플러스 이 평면 위에 있는 한 점. 이 한 점을 내가 A, B, C라고 하자. 그럼 얘는 법선 벡터 플러스 한 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벡터를 우리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때. 자, 그러면은 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요 A, B, C 점을 포함하고 이 포함하면서 법선 벡터가 n에 해당하는 이런 평면의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은 자, n1 x-a 플러스 n2 y 마이너스 b 더하기 n3 y 마이너스 c 요렇게는 우리 요렇게 쓴다. 알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런 나왔을 때 얘가 요거가 법선 벡터가 되고 요게 한 점이 된다. 요거 머릿속으로 좀 잘 기억하고 형태를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n1x 플러스 n2y 플러스 n3z 여기 z라고 써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렸다. n3z 플러스 뭐 d는 0. 우리 이것을 평면의 방정식의 일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두 평면이 평행하려면 법선 벡터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 법선 벡터가 같아야 돼요? 평행하면 돼. 법선 벡터 평행하면 상관없고. 그래서 D는 뭐예요? D는 그냥 여기 지금 내 계산했잖아. D는 결국 N1A 더하기 N2B, N2C 이걸 하면 D가 나오는 거지. 얘는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D라고 그냥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은 법선 벡터끼리 수직이면 당연히 뭐 평면도 수직이 되는 거고 법선 벡터끼리 평행하면은 당연히 그 두 평면도 평행하게 된다. 요걸 기억하면 되고. 자, 여기서 우리 지금 이제 좀 요 공식을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점과 공간좌표에서 우리 기억나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 저기 수학 하에 수학 상이지. 한번 기억이 되돌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구하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지. 지금부터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야. 이거 내가 왜 가르쳐주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루트 n1의 제곱 플러스 n2의 제곱 플러스 n3의 제곱분의 n1x1 플러스 n2y1 플러스 n
Z1 플러스 미쳤다. 그치 플러스 D의 절대값 뭐랑 똑같아. 얘랑 모양이 완전히 동일해.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이 벽선 벡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 A, B, C라고 쓰고 여기를 A 뭐 1, B1, BC1 하면은 여기가 다 A, B, C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과 지선 사이의 공식 그리고 점과 평면 사이의 공식을 거의 이제 싱크를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맨 끝에는 왜 N원의 제곱이에요? N은 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의 제곱이야. 3인데 내가 틀렸었어. 알겠니? 근데 이거 A, B, C로 그냥 둘이 같은 걸로 칠 거예요? 아 이게 A1, B1, C1으로 바꾼 거지. A1이요? 헷갈리냐? 내가 그냥 문자 통일지. 문자를 통일해줄게. 우리 그냥 평균범하게 쓰는 걸로 통일을 하자. 법선 벡터 U를 U가 아니라 N은 A, B, C 이렇게 쓰고 여기 점 P를 A1, B1, C1 이렇게 써요. 한 점을 여기를 X1, Y1 Z만으로 하자. 이렇게 되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 방정식은 앞자가 제로인 거죠, 위에 있는 게. 응? 아니 얘는 X1, Y1이고 여기 점은 임의의 점. 아, 이미요? 임의의 점과 이 평면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미의 점 중에 하나가 그냥 P. 아니요. 저거 그냥 예시. 얘는 이 P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이야. 얘의 임의의 점은 그냥 어딘가에 있는 점. 그럼 그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딱 하나로 결정이 나겠지. 됐지? 자 이게 바로 벡터로 이용해 저기 뭐냐 평면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음? 네. 일단 요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너 출력 정석에 있는 예제 문제들 있잖아. 정보 수학에 있는 예제 문제들 같은 것들을 한번 풀어봐. 거기 있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유형들은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풀어보고 나면은 나머지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 기하 벡터가 있잖아. 실제로 어렵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어렵게 되면은 애들 아무도 못 풀어. 그렇게 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딱 어쩌면 좀 유형화가 되어 있는 게 좀 맞고 유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대충 어떤 알고 있는 것을 좀 많이 적용을 하면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 적용을 해본 다음에 저기 문제를 접근하면은 실질적으로 되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틀은 요거부터 하는 걸로 하고 봅시다.